오늘부터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이 단원별 문제풀이는 우리 이제 앞에서 한 기출문제풀이, 기출문제에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문제는 배열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중요한 단원인데 중복이 완전히 안 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C4 식물, 캠 식물 같은 건 거의 10문제 정도까지 가까이 나왔죠. 그런데 그걸 완전히 또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긴 하고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는 그래도 배열을 해놓고 해서 기출문제와 이 단원별 문제풀이하고 같이 해놓으면 완전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문제를 배열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매달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Q&A에 올라오는 문제나 또는 설명이 필요한 문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 이런 거는 또 여기도 같이 단원별 문제풀이에 수록해놨으니까 좀 보던 문제 같다 그러면 모의고사 우리 매월 보던 모의고사 문제 한두 문제가 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난이도 있는 거나 어려운 문제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고 들어두면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세포부터 들어갑시다. 그래서 한 20강에서 23강 내외로 아마 마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20강에서 22강 정도 내외로 마치면 거의 기본편과 심화편을 한 번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세포 단원 3페이지로 가서 1번 동위원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동위원소 예를 들어서 산소를 예를 들까요? 산소 8, 16 쓰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가? 그렇죠. 양성자수 원자 번호지만 이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이다. 이 원자 번호인데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얘기하고 이거는 무슨 수를 얘기하는가? 그렇죠. 이거는 질량수죠. 질량수는 뭐에다 뭘 합해놓은 건가 하면 양성자수 플러스 그렇죠. 중성자수. 그럼 뭐가 지금 빠져 있는가? 전자가 빠져 있죠. 전자는 워낙 가볍기 때문에 질량수에 거의 무시하고 전자수는 그냥 놔두는데 전자수는 뭐하고 똑같은가? 양성자수하고 똑같은데 중성 원자의 전자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성 원자의 전자수.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 전자 체외각을 돌다가 공유결합하거나 이온결합할 때 전자가 나가잖아요. 그럼 전자가 나가면 전자수가 부족해지죠. 그럴 때는 마이너스 이온 이런 상태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 마이너스 이온. 그래서 이럴 때는 중성 원자의 전자수가 아니고 이온 원자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전자가 방출되지 않은 상태의 전자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표시하는데 그런데 산소가 그러면 이 산소 같으면 양성자수는 몇 개가 되는가? 8개. 양성자수 8개. 그럼 중성자수는 몇 개가 되는가? 8개. 그래야 플러스하면 16개가 되죠. 그런데 원자 번호는 똑같고 양성자수는 똑같은데 18자리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양성자수는 같은데 뭐가 다른가? 질량수가 다르다. 이런 것을 동위원소. 그러면 질량수는 마찬가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가 되면 이거는 몇 개가 되는가? 어차피 이건 8개가 되고 그렇다면 중성자수가 몇 개라는 소리인가? 10개라는 소리죠.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2개를 배출하지. 그럴 때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다르다. 이것을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렇다면 1번에 중성자수가 일반 원소와 다르다. 맞죠? 근데 양성자수는 일반 원소와 어떻다라고 하는가? 같다라고 하죠. 중성자수가 다르죠. 질량수가 다르고. 그래서 세 번째 질량수가 일반 원소와 다르다. 맞죠? 4번이 문제인데 우선 답은 2번이죠. 2번이고 4번이 문제인데 일반 원소와 동일한 화학적 특성을 갖는다. 동일한 화학적 특성을 갖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냥 화학적 특성은 동일해요. 질량수만 2개 더 많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반응식이 나오는가 그러면 6CO2 플러스 12H2O 광합성할 때 C6H12O6 플러스 6O2H2O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산소의 출처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에다가 산소의 동위원소 얼마짜리를 사용하는가? 18짜리를 사용해서 여기서 18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산소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럴 때 광합성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충분히 광합성 다 하죠. 그러면 일반 원소와 똑같으니까 광합성하는 거지 일반 원소와 다르다면 광합성할 수가 없죠. 식물이. 그래서 일반 원소와 똑같은 특성 같지만 중성자수만 2개 더 많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거 몇 번 돼야 되는가? 2번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다음 중에서 물이 극성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극성을 갖는가? 그러면 극성 물이면 H2O가 되죠. 그러면 O, H, 그러면 전기음 송도가 큰 게 뭐가 전기음 송도가 크다 그랬는가? FON. 그럼 전기음 송도가 큰 O가 여기 있는 전자를 잡아 끌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전하를 가지고 있겠는가? 마이너스 전하. 여기는 무슨 전하 갖고 있겠는가?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고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게 두 개의 전하를 띈다. 이걸 무슨 성이 있다라고 하는가? 극성이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결합은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하는가? 네, 이런 경우에 이 상태는 무슨 결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가? 자, 여기에서 요 사이에 요 결합은 무슨 결합인가? 수소 결합이죠. 이건 무슨 결합인가?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물 분자 내에서는 무슨 결합해요? 그렇죠. 물 분자 내에서는 공유 결합. 그럼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서는 무슨 결합인가? 그렇죠. 물 분자 사이에서는 수소 결합이죠. 그럼 물 분자 내에서는 무슨 결합하는가? 공유 결합을 하는데 요놈이 전자를 잡아 끌려는 힘이 끄기 때문에 극성 공유 결합을 하죠. 그래서 물 분자 내에서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물 분자 사이에서는 수소 결합을 하죠. 그러면 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극성이 있다는 소리는 뭘로 작용하는가? 용매로 작용한다. 극성 공유 결합. 그럼 극성이 있으면 용매로 작용하니까 따라서 영양소를 녹여서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을 쉽게 한다. 이동을 쉽게 하는 특성은 무슨 결합인가? 극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극성이 있는 건 우리 몸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이게 좋은 점이죠. 그런데 수소 결합하는 건 어떤 점 때문에 그런가? 수소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뭐가 큰가? 그렇죠. 비열과 기화열이 커서 어떤 조절을 할 수가 있는가? 물이 온도가 안 올라가고, 그렇죠.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땀 흘려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체온 유지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극성이 있다는 말은 저런 뜻이고, 수소 결합은 이거 끊는데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는가? 이 문제에서는 다음 중에서 물이 극성을 갖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극성을 갖는 것, 그러면 물 분자들 사이는 틀렸죠. 물 분자들 사이는 수소 결합인데 그거 가지고 극성을 갖는 건 아니죠. 물 사이에, 물 분자 내부에서 뭐하고 뭐 사이에 공유 결합인가?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무슨 결합인가?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극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야 되죠. 그래서 물 분자 내선지, 물 분자 사이에선지 가야 되죠. 그래서 물 분자 사이에선 수소 결합, 물 분자 내에선 공유 결합. 3번은 다음 중에서 수소이온 농도가 가장 적은 것은 어떤 것인가? 수소이온 농도 가장 적은 것.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가장 적은 것. 이런 문제 나오면 그대로 풀었으면 돼요. 그래서 풀어서 쓰면 1번 같으면 뭐라고 하면 되는가? 그러면 1번은 0.75몰. 그럼 몇 분의 몇이에요? 그렇죠. 100분의 75몰만큼 수소가 있다는 소리죠. 수소이온이 100분의 75만큼 있다. 2번은 얼마분의 얼마 있다는 소린가? 10의 마이너스 3이니까 1000분의 1만큼 있다는 소리죠. 1만큼 있다. 3번은 얼마가 들어있다는 소리가 5 곱하기 100만분의 1이 되는 거죠. 5 곱하기 100만분의 1이니까 100만분의 5가 되죠. 그대로 풀었으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 4번 같은 건 어떻게 되는가? 10의 pH 9란 말은 어떤 소린가? 10의 9승분의 1. 그렇죠? 10의 9승분의 1. 우리가 pH 2 하면 pH 2다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는 얼마가 들어있다는 소린가? 10의 제곱분의 1만큼 있다. 이걸 pH 2 또는 10의 마이너스 2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건 100분의 1만큼 있을 pH 2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pH 9 그러면 pH 9란 말은 동그라미 몇 개가 되는가? 9개. 분의 1. 누가 제일 작은가? 4번이 제일 작은 거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뒤죽박죽 문제 나오면 풀었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풀어서 쓰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선 수소의 농도가 가장 적은 것은 어떤 것인가? 4번 내야 되죠. 다음 4번. 다음 작용기와 그 특성을 잘못 연결한 것을 찾아라. 하이드록식이 OH, 카본일기는 CO. 이것은 당을 구성한다. 맞아요? 틀려? 카복시기와 하이드록시기는 카르본일기, 당을 구성한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당. 탄소가 쭉 있고, HOH 있고,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당도 있는데, 어떤 당도 있는가? 그러면 어떤 당도 있는가? C 있고, 뭐 있어요? H, C, H, OH 있고, 뭐 CH 쭉 있고, 여기 O.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러면, 이건 무슨 기예요? 카본일기. 이것도 무슨 기인가? 카본일기죠. 그러면 카본일기가 요게 끝에 있을 때는 뭐라고 하는가? 알데하이드. 그래서 이런 당을 우리는 무슨 당이라고 하는가? 알도스당. 그래서 이런 당은 우리가 알데하이드, 알도스당이고, 알도스당. 카본일기가 끝에 있을 때, 골기가 끝에 있을 때, 카본일기가 골기역 내에 있으면 무슨 당이라고 하는가? 그렇죠. 케톤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당인가? 케토스 또는 케톤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알도스당과 케토스당이 있어요. 그럼 알도스당과 케토스당이 있다? 그러면 카본일기 가지고 있죠. 또 요게 뭐도 가지고 있는가? 요건 무슨 기예요? 그렇죠. 하이드록시. 여기다 OH가 쭉 붙어 있잖아요. 하이드록시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당에는 무슨 기와 무슨 기를 가지고 있는가? 카본일기와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이드록시기와 카본일기를 가지고 있는데 카본일기가 골격 끝에 있을 때는 알도스기 때문에 알데하이드이기 때문에 알도스당이고 이건 골격 내에 있으면 케톤이니까 케토스당이잖아요. 그래서 알도스당과 케토스당으로 나눠서 이 알도스당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가? 이게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고 케토스당의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는가? 과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은 알도스당, 케토스당은 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포도당, 갈락토스, 리보스 이런 것들 전부 다 포도당, 갈락토스, 리보스, 리블로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당이라고 하는가? 알도스당이에요. 그래서 알도스가 포당, 갈락토스, 리보스, 리블로스가 아니라 알데하이드. 이게 리블로스죠. 이런 것들이 알도스당, 케토스당이라고 얘기를 한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서 그래서 요 당에 요 앞에 있는 요 당은 알데하이드가 끝에 있으니까 알도스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골격 내에 있으면 케톤당이라고 한다. 종류 혹시 모르니까 종류 외워두세요. 포당, 갈락토스, 리보스,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이런 과당과 리블로스 이렇게 해서 당 요 정도 알아두는 게 좋겠죠. 이거는 6탄당에서 포당, 과당, 갈락토스죠. 6탄당. 이건 몇 탄당이에요? 5탄당. 그럼 리보스 하면 모두 똑같겠어요. 산소 하나 없을 뿐이지 디옥시리보스도 마찬가지겠죠. 요거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광합성과 호흡에서 봤잖아요. 어디에서 봤는가 하면 광합성과 호흡에서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G3P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가? 호흡에서는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포당인산, 과당인산, 과당 2인산 됐다가 G3P 두 분자로 나와서 피루부산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광합성에서는 RUBP가 3PG 됐다가 G3P 되고 G3P에서 포도당 만들고 나머지는 다시 RUBP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과 광합성에서 나온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이잖아요. 그래서 광합성에서도 나오고 광합성에서는 포도당이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두 분자 G3P 두 분자 됐다 피루부산 되는 거고 호흡에서는 그리고 광합성에서는 RUBP가 이산화탄소 받아서 3PG 되고 3PG가 ATP 받고 NADPH 받아서 G3P 되잖아요. 이게 G3P 중에서 포당 만드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어디서 받는가? 그렇죠. RUBP. 리블로스 2인산이잖아요. 그래서 리블로스 2인산. 여기 있는 리블로스예요. 요거는 G3P에 있는 요 G글리세르 알데하이드예요. 그래서 요거는 알도스당, 케토스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뒤에 문제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한번 확인을 하고 그래서 하이드록시와 카보닐기는 당을 구성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당 구성한다. 그리고 이번에 카복식은 석신성과 같은 유기산을 구성한다. 요거는 우리 유명한 거니까 알죠. 카복식은 유기산의 석신산, 알파, 케토, 구타산, 시트르산, 푸말산, 말산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슨 산인가? 유기산. 무슨 기를 가지고 있는 산인가? 카복식을 가지고 있는 유기산. 그러면 카복식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성이면서? 산성이면서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산성이면서 무슨 전하를 띠는가? 음전하. 산성이면서 음전하를 띈다. 그다음에 3번엔 인산기는 단백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결합을 형성한다. 인산기와 단백질 구조 안정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단백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CHONS로 되어 있잖아요. 핵산이 CHONP고 단백질은 CHONS이기 때문에 단백질에는 P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럼 단백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건 인산기가 아니라 설프 하이드일기 SH기. SH가 단백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이황화 결합이라는 공유 결합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결합을 형성하는 건 SH기, 설프 하이드릴기. 그게 바로 단백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이황화 결합이라는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4번에 아세틸기와 메틸기가 결합하면 모양과 기능이 변한다. 아세틸기 메틸기가 되는데 얘네들이 결합하면 구조가 변하게 된다. 어떨 때 배우더라? 그렇죠. 염색사가 응축됐던 게 염색질이죠. 염색질에 응축됐다가 염색질이 느슨해질 때는 무슨 화라고 얘기하는가? 그렇죠. 아세틸기가 붙어서 아세틸화가 되면 응축됐던 게 느슨해지는 모양이 변하죠. 그럼 반대로 느슨해졌던 걸 응축되게 만들려면 무슨 화가 돼야 되는가? 그렇죠. 탈아세틸화가 되든지 무슨 화가 되는가? 메틸기가 붙는 메틸화가 돼야 되죠. 메틸화. 그래서 아세틸화, 메틸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세틸과 메틸기는 뭐에 관계하는가? 그러면 분자의 모양과 기능이 변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벌써 응축 누순이 생각나야 돼요. 근데 아세틸기, 메틸기는 그렇게 우리가 작용기 앞에서 1단에서 작용기에서는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작용기에서 특별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뒤에서 이런 거 다 작용기잖아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 잘못된 건 3번 내야 되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Q&A에서 질문 가끔씩 들어오는데 수소이온을 우리가 카복식이 COOH는 수소이온을 내놓으면 수소이온이 플러스니까 이걸 내놓게 되면 이 용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어떤 물질이 있는데 요놈이 COOH인데 여기서 요거 수소이온을 내놨어요. 그럼 수소이온을 내놓게 되면 여기에는 무슨 이온이 많아지니까
수소이온이 많아지니까 이 용액은 무슨 성으로 변하는가? 산성이 되면서, 이 용액은 산성이 되면서 자신은 무슨 전하가 되는가? 플러스가 나갔으니까 자신은 음전하가 되는 거죠. 자신은 음전하, 용액은 산성이 됐죠. 수소이온을 내놨으니까. 요거 때문에 또 마이너스 헷갈리니까 그냥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고 다른 거에 붙어 있는 물질이에요. 어떤 물질에 붙어 있는 것.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신은 음전하고 산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무슨 기가 되는가? 여기에 어떤 물질이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얘는 뭘 걷어들일 수 있는가? 수소를 걷어들일 수 있죠. 그럼 수소를 걷어들이면 여기는 무슨 성이 되는가? 그렇죠. 수소가 점점 없어지니까 염기성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소를 걷어들이니까 이 용액은 무슨 성이 되는가? 염기성이 되고 자신은 이거 하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은 양전하가 되는 거예요. H를 받았으니까 자신은 양전하, 자기 자신은 양전하고 용액은 염기성이 된다. 얘는 용액을 산성을 만들고 자신은 음전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전하, 음전하,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는 소리예요. 이걸 질문해서 계속 들어오는 게, Q&A 들어오는 게, 수소를 내놨으면 양전한데 왜 자꾸 음전하라고 하냐고 나한테 막 계속 따지고 있어요. 수소를 내놨으니까 자신은 음전하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양이냐 음이냐 따지는 거야. 그래서 수소이온을 내놨는가 받았는가 잘 헷갈리지 말고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들어갑시다. 5번에 생체 내 고분자 물질이 하나인 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지질에는 뭐를 지질이라고 얘기하는가? 지질은 그쵸. 지질하면 중성지방과 중성지방도 있고, 중성 빼고 지방 해도 되죠. 인지질도 있고, 그다음 스테로이드도 있고, 뭐도 있는가? 왁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질에 대한 설명. 그럼 콜레스테롤 이거죠. 스테로이드.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출발점으로 해서 비타민 D, 성호르몬, 부신거칠 호르몬, 슬리베집들이 합성된다 그랬어요. 그럼 비타민 D, 요걸 출발점으로 해서 비타민 D, 어떻게 해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가? 누구더라? 스테로이드잖아요. 그래서 에르고스테롤이 비타민 D로 되죠. 카로틴은 뭘로 되는가? 비타민 A로 되고, 에르고스테롤이 비타민 D죠. 그래서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스테로이드예요. 이게 비타민 D로 된다. 무슨 선을 쬐면? 자외선을 쬐면 비타민 D로 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던 에르고스테롤이 자외선을 쬐서 비타민 D로 된다. 그래서 자외선을 너무 안 쬐게 되면 뭐 부족도 될 수 있는가? 비타민 D. 비타민 D는 뭐에 관계하는가? 구루병이죠. 그래서 자외선 어린 애들 너무 안에서만 키우면 안 된다 이 소리죠. 이따 그럼 햇빛도 쬐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비타민 D. 그다음 성호르몬 부신거칠 호르몬의 성분 스테로이드, 그건 알죠. 성호르몬 부신거칠 호르몬의 성분 두 가지 유명한 거잖아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그거하고 쓸개즙은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액에서 간으로 가요. 간에서 혈액으로 운반해요. 혈액에서 간으로 콜레스테롤 운반하는 건 좋은 콜레스테롤. LDL 간에서 혈액으로 가는 거. 그러면 혈액에 있던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끌어들이면 그걸 가지고 뭐의 원료로 쓰는가? 쓸개즙의 원료로 써요. 그래서 하루에 쓸개즙이 한 500ml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음식물과 섞여서 내려가야, 그래야 음식물이 뭐 되지 않아요? 부패되지 않죠. 쓸개즙이 방부작용도 하잖아요. 쓸개즙이 하는 일이 어떤 일 하는가? 쓸개즙은 지방의 소화 효소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쓸개즙을 다른 말로 무슨 즙이라고 하는가? 쓸개를 웅담 할 때 곰쓸개, 담즙이죠. 이거는 효소는 없다. 효소는 없고 또 뭐의 소화를 도와주는가? 지방의 소화를 시킨다 그러면 안 되고 돕는다. 그래서 무슨 지방 만드는가? 유화지방으로 만든다 라고 하고, 또 무슨 작용하는가?
방부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쓸개즙이 부패 방지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쓸개즙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황금색이죠. 그래서 쓸개즙에 의해서 쓸개즙과 섞여서 이제 변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쓸개즙의 성분이 바로 스테로이드 콜레스테롤을 옮겨온 걸 갖고 쓸개즙으로 쓴다. 그래서 1번 맞아요. 2번에 트라이글리세리드는 트라이글리세리드 이거 얘기하는 거죠. 중성지방.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한 분자에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이 몇 개 껴있는가? 3분자. 그래서 지방산 3분자 껴있는 걸 트라이글리세리드. 트라이글리세리드. 이게 라이페이즈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뭘로 되는가?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요거 이름을 플러스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이름을 무슨 글리세리드라고 하는가? 모노. 그렇지. 모노 글리세리드 플러스 무슨 산이 되는가?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는 거죠. 지방 분해될 때 라이페이즈에 의해서. 그래서 트라이글리세리드는 요걸 트라이글리세리드 또는 지방, 중성지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중성지방 또는 3개 있으니까 트라이글리세리드.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분해가 된다. 맞는 말이고. 3번 모든 탄소가 단일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방산을 포화지방산이라고 한다. 포화지방산은 단일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 바로 모든 탄소가 단일결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방산은 무슨 지방산인가? 포화지방산이 되는 거고 하나가 이게 떨어져서 탄소가 요게 2개 떨어지면 2개 떨어져서 C가 여기 됐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요거는 이중결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가 이게 있으면 지방산이 어떻게 되는가? 꺾이죠. 이렇게 된 요 이중결합 있는 부분이 꺾여서 이런 상태가 되면 무슨 지방산이 되는가? 그렇죠. 수소 2개 더 들어갈 수 있죠. 얘가 떨어지면 수소 2개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으면 포화지방산이고 이건 수소가 2개 더 들어갈 경우가 있으니까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한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탄소가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진 지방산을 포화지방산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았으니까 잘못된 건 4번인데 4번은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동물이나 식물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은 막의 유동성에 관여한다.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식물세포는 콜레스테롤을 갖고 유동성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지방산의 길이가 짧다 또는 포화지방산이냐 불포화지방산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경우는 저온일 때는 식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식물은 저온일 때는 무슨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가? 저온에 적응된 식물은 그렇죠. 저온에 적응된 식물은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머릿속에 금방 알면 되죠. 저온에 적응된 식물은 좋으니까 춥잖아요. 추우면 굳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빽빽해야 돼요? 헐렁헐렁 해야 돼요? 헐렁헐렁 해야 돼요. 헐렁헐렁 하려면 무슨 지방산이 있어야 되는가?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야 헐렁헐렁해지죠. 포화 지방산이 있으면 빽빽할 거 아니에요. 막이. 인지질, 여기 이중축 막이겠죠. 인지질 이중축 막. 그래서 지방 헐렁헐렁 해야 되고 또 잘 움직여야 되죠. 그럼 길이가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아야 더 잘 움직이죠. 그래서 길이가 짧게 된다. 그래야 더 잘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고 지방산의 길이가 불포화 지방산이고 길이가 짧아야 잘 움직이지 길이가 길면 흐느적해서 잘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짧다. 이건 우리 기출문제에서 풀었잖아요. 그런데 동물의 경우는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사이에 동물은 주로 거의 다 포화지방산이잖아요.
그럼 이 사이사이에 뭐가 껴있는가? 콜레스테롤이 껴있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껴있어서 저온일 때, 추울 때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꽉 굳어지지 않죠. 그래서 추울 때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꽉 채워지는 걸 방지한다. 추울 때는 지방산이 꽉 채워지는 걸 채워지는 것 방지. 그리고 더울 때는 지방산이 얘 때문에 걸리적거려서 잘 안 움직이죠. 그래서 지방산의 유동성을 감소한다. 유동성을 감소시켜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서 동물은 콜레스테롤이죠. 지방산 때문에 잘 못 움직이죠. 그래서 지방산의 인지질의 이동을 방해하는 일을 하죠. 이동 방해. 그래서 식물의 경우, 동물의 경우 저온에 적응되고 고온에 적응되고, 저온에 적응되고 고온은 반대말이니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추울 때는 인지질이 꽉 채워지지 않도록, 인지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지질에 있는 지방산이죠. 그래서 인지질에 있는 지방산이 꽉 채워지도록 하고 인지질이 이동을 잘 못하죠. 얘 때문에 걸리적거려서. 그래서 조절해 준다. 그래서 잘못된 건 4번 식물이라는 말 때문에 잘못됐어요. 네. 그 다음 6번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단백질 1차 구조 유전 정보에서 전달된다. 결정된다. 맞죠? 단백질 2차 구조. 이 단백질의 구조도 우리 기출문제에서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쏙 뺄 수는 없고 한 문제 정도 넣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2차 구조는 알파나선 구조와 베타 병풍 구조의 수소결합인데 뭐하고 뭐 사이의 수소결합인가? NH와 CO. NH와 CO 사이의 수소결합은 NH하고 CO 요 사이에서 무슨 결합을 이루고 있는가? 수소결합을 이루기 때문에 나선 모양으로 될 수도 있고 병풍 모양으로 접힐 수도 있죠. 그래서 NH기와 이건 몇 차 구조일 땐가? 2차 구조. 3차 구조는 누구 사이의 수소결합? 곁가지 사이의 수소결합이죠. 3차 구조는 곁가지 사이의 수소결합. 그래서 3차는 곁가지 사이의 수소결합이고 2차는 NH기의 수소와 CO기의 산소 사이의 수소결합.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 구별하라고 우리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됐고 강조 많이 했었잖아요. 뭐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1차 구조는 그냥 간단한 유전 정보에 의해서 형성되는 인슐린이고 2차 구조는 무슨 구조하고 무슨 구조가 있는가? 알파 구조하고 베타 병풍 구조. 나선 베타 병풍 구조인데 케라틴, 피브로인. 인데 결합은 이런 결합이죠. NH기의 수소와 CO 사이에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무슨 결합인가? 수소 결합. 요게 2차 구조. 그런데 3차 구조는 이게 구형으로 된 거죠. 3차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결합이 제일 먼저 물 싫어하는 아미노산끼리 소수성 상호작용, 물 밀어내죠. 소수성 상호작용이고 이래서 자기네들끼리 끌리는 힘은 반데르발스의 힘이고 그 다음에 무슨 결합도 하는가? 수소 결합하는데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 사이의 수소 결합이 아니고 누구 사이의 수소 결합인가? 곁가지 사이의 수소 결합이다. 알기 사이의 수소 결합. 그래서 구형으로 접히게 되죠. 또 무슨 결합하는가?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어떤 것끼리? 그렇죠. 어차피 이온 결합이니까 양전하와 음전하끼리 이온 결합이죠. 그래서 전하를 띠는 곁가지. 양전하, 음전하를 띠는 곁가지 사이에는 이온 결합이죠. 또 무슨 결합도 있는가? 공유 결합. 이게 바로 SH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군가?
예? S만 가지고 있는 건 누구다? 그렇죠. S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군가? 메시죠. 그런데 메사이오닌과 오닌과 C스테인이 있는데 C스테인은 S의 H기까지, SH기를 가지고 있지. 설파이드를 가지고 있고 얘는 그냥 S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유결합은 이황화 결합이니까 무슨 아미노산 사이인가? C스테인. 그래서 C스테인 아미노산 사이에 이황화 결합 요거의 3차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차 구조를 형성한다. 그래서 단백질의 2번의 2차 구조는 알파나선 베타 병풍 구조가 수소결합에서 유지된다. 맞죠?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접히고 꺾이게 만드는 단백질 이름은 뭐가 되는가? 3번의 샤페로닌. 그래서 샤페로닌 단백질이 정확한 3차 구조로 접힐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1, 2, 3번 맞았어요. 4번에 단백질이 변성되면 1차 구조가 파괴된다.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단백질에 변성되면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떨어져요? 네, 이 중에서 주로 잘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지. 1차 구조는 무슨 결합하고 있어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가? 유명한 펩타이드 결합이잖아요. 펩타이드 결합은 무슨 결합에 해당되는가? 공유결합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단백질이 변성된다 그러면 접혔던 게 툭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접혔던 게 풀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접혔던 게 풀어지면 고체와 같이 되는 고체화 되는 거예요. 고체화. 완전히 딱딱하지 않지만 찐떡찐떡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접혔던 게 풀어지면 그러면 이런 접혔던 게 풀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달걀을 딱 후라이팬에다 놨으면 어떻게 되는가? 거의 액체잖아요. 근데 가열을 했어요. 그럼 흰자가 익기 시작하죠. 익기 시작한다는 소리는 단백질이 뭐 됐다는 소리인가? 변성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결합이 끊어지면서 고체화되는 거죠. 달걀이 그러니까 고체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 달걀 익힌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변성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 이걸 파괴시키려면 태워야 돼요. 그래서 탔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탔다 그러면 단백질이 변성된 게 아니라 단백질이 어떻게 되는가? 아주 다른 물질로 잿더미로 변했다는 거죠. 단백질이 아니지. 아니 고기 탄 거 보고서 이거 단백질이구나 그래요? 아니지. 그건 단백질이 아니에요. 이제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변성됐다는 소리, 단백질은 그냥 있는데 성질만 변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단백질이 변성됐다 그러면 이런 것들, 공유결합은 잘 끊어지지 않죠. 이런 결합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변성되는 거예요. 접힌 게 끊어져서. 그래서 이게 끊어지면 변성됐다고 하지 않고 단백질이 탔다. 다른 물질로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성되면 1차 구조는 파괴되지 않는다. 나머지 한마디로 단백질이 변성된다 그러면 접힘이 풀려서 침전되고 고체덩어리가 된다 이 소리예요. 접힘이 풀려서 침전되고 고체로 된다. 접힘이 풀려서 침전되고 고체로 된다 정도가 변성이지 탔다가는 변성이라는 말 안 써요. 완전 파괴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구조가 파괴되진 않는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죠. 다음 7번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1번에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다. 탄수화물의 공유결합 이름은 뭐더라? 그렇죠. 글리코사이드. 탄수화물의 공유결합은 글리코사이드 결합. 지방의 공유결합은 무슨 결합인가? 에스터 결합. 에스터 결합. 탄수화물은 글리코사이드 결합, 지방은 에스터 결합, 단백질은 무슨 결합인가?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고. 이렇게 결합할 때는 전부 다 물이 들어가요? 빠져요? 빠지죠. 그래서 무슨 축합이라고 얘기하는가? 탈수 축합. 그래서 결합할 때 물이 빠지는 탈수 축합이다. 그래서 2번에 단량체가 연결돼서 중합체를 형성할 때는 탈수 축합. 그럼 분해될 때는 무슨 분해해야 되는가? 가수분해. 다음 3번에 탄화수소사들이 고리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고리구조 형성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고리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죠. 지방산 같으면 쫙 탄소가 길이 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방산 같으면 고리구조 아니잖아요. 선형으로 쭉 되어 있죠. 그러면 포도당도 선형으로 되어 있다가 포도당도 무슨 형태로 될 수도 있는가? 고리 형태로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고리도 있고 선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질 중에서 고리 형태는 누구예요? 그렇죠. 스테로이드. 3651 이렇게 요라 그랬지. 삼각형 고리 세 개의 육각형 고리하고 오각형 고리 한 개. 그래서 365일 이렇게 오다라 그랬죠. 그래서 육각형 고리 3개, 오각형 고리 하나. 그래서 4개의 고리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스테로이드. 그래서 고리로 된 것도 있고 선형으로 된 것도 있다가 되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죠. 다음 4번은 3번이 잘못됐고 4번에 탄소 골격에 작용기가 결합되어 있다. 이거 스테로이드. 이렇게 육각형 고리 3개 있고 오각형 고리 하나 있는 거 스테로이드죠. 이렇게 그려야 되지. 정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육각형 고리 3개, 오각형 고리 하나 스테로이드. 그래서 요게 콜레스테롤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무슨 지질 틈바구니에 얘가 껴 있는 건가? 인지질 동물 세포에서 인지질 틈바구니에 얘가 껴 있어서 저온과 고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리형으로 껴 있으니까 인지질이 움직일 때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꽉 채워주는 걸 방지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답은 3번이고 4번에 탄소골격에 작용기가 있다. 탄소골격에 작용기가 있다. 작용기. 탄수화물 같으면 어떤 작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했죠? 탄수화물 같으면 뭐도 가지고 있는가? 카본일기도 가지고 있고 또 무슨 기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하이드록시기, 수상기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같으면 하이드록시기와 카본일기가 있죠. 탄수화물에 가지고 있는 작용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본일기, 하이드록시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방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방 같으면 이게 뭔가? 요게 글리세롤이고 외우진 않아도 돼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무슨 산인가? 지방산이죠. 그러면 글리세롤에는 무슨 기 가지고 있어요? 요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글리세롤 같으면 무슨 기 가지고 있어요? 글리세롤이고 요거는 지방산이다. 그러면 지방은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인데 글리세롤이 가지고 있는 기는 무슨 기 가지고 있는가? 하이드록시기 가지고 있죠. 지방산 같으면 뭐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카복시기를 가지고 있죠. 지방산 같으면 카복시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결합하려면 뭐가 빠져야 돼요? 물 빠지는 무슨 결합해야 되는가? 에스터 결합, 탈수축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스터 결합할 때 물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물 빠질 때 H2O를 빼내면 어떻게 빼낼 수 있는가? H2O
O 빼내고 결합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H2O 빼내고 이렇게 빼내면서 요게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게 바로 무슨 결합인가? 에스터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OH에 H 빠졌고 여기 OH 빠진 거예요. 그래서 카복시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단백질 남았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단백질은 무슨 기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미노기하고 카복시기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결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미노기와 카복시기. 그래서 4번에 탄소 골격에 전부 다 무슨 기가 결합되어 있는가? 작용기가 결합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작용기를 알아두고. 다음 8번에 8번은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지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거 1번에 녹말은 알파1사, 이건 워낙 유명한 거니까 알죠? 알파1사 결합으로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이 있는데 아밀로펙틴과 아밀로스의 차이점은 아밀로스는 한 줄로 쫙 돼 있는데 아밀로펙틴은 곁가지가 있다. 그래서 곁가지를 가지고 있는 아밀로펙틴이 있다. 그래서 알파1사 구조가 누구하고 누군가? 그렇죠. 녹말과 글리코젠. 녹말, 글리코젠은 알파1사. 녹말과 글리코젠은 알파1사 결합이고 알파1사 결합은 녹말과 알파포도랑 1,4번 결합한 거죠. 글리코젠. 베타1사 결합은 뭐하고 뭐가 베타1사 결합인가? 그렇죠. 셀룰로즈는 다른 말로 뭐라고 다른가? 섬유소하고 또 하나 키틴, 베타1사. 그래서 알파1사, 베타1사. 그러면 1번 맞았고 2번에 엿당과당 젖당은 단당류의 글리코사이드 결합으로 된 이당류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엿당과당 젖당 하니까 딱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뭐 여기다 써볼까요? 탄수화물에 단당류에 몇 탄당 있는가? 3탄당, 5탄당, 6탄당. 3탄당엔 뭐 있는가? 젖산. 5탄당엔 리보스, 디옥실리보스. 6탄당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2당류에는 뭐 있는가? 설탕, 엿당부터 할까요? 엿당, 젖당, 설탕. 엿당, 젖당, 설탕. 그래서 엿당이나 젖당이나 설탕이나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뭘로 분해되는가?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여포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고 젓가락이라고 외우라고 그랬고 설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가 틀렸어요? 과당이 들어가면 안 되지. 이당류에. 과당은 단당류잖아요. 과당은 단당류죠. 단당류. 그래서 얼핏 읽으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잘 읽어가면서 봐야 되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많이 낚여봐야 그 다음에 또 다시 문제 풀 때 또 안 낚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문제를 풀어가면서 계속 낚이는 연습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2번은 뭐가 잘못되는가? 엿당, 젖당하고 설탕이 돼야 되지. 과당이 아니죠. 과당은 단당류. 포당, 과당, 갈락토스 단당류잖아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예요. 과당 때문에. 과당은 단당류. 다당류는 이게 다당류죠. 그래서 2번 잘못됐고, 다음 3번에 포도당, 갈락토스, 리보스는 무슨 당이라고 했는가? 알데하이드 당인 알도스다. 그래서 포도당, 갈락토스, 리보스 또는 우리 아까 또 하나 뭐 있었더라? 그렇죠.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네. 포도당, 갈락토스, 리보스,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이것은 알데하이드 당인 알도스고 과당과 리블로스는 케톤당인 케토스이다. 맞고 그 다음 다당류인 키틴. 요거는 절지동물의 외골격이나 또는 누구의 세포격도 키틴질로 되어 있는가? 균계의 세포격도 키틴이잖아요. 균계의 세포격도 키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의 다당류. 탄수화물의 다당류. 키틴은 뭘 하나 더 중요한 거. 키틴은 뭘 함유한 작용기도 가지고 있다.
질소를 함유한 작용기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키틴, 그 옆에 하나 더 써놓으세요. 4번 끝에다가 질소를 함유한 작용기도 포함되어 있다. 질소를 함유한 작용기도 가지고 있다. 키틴, 탄수화물이에요. 이 문제하고는 관계없지만,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뭐가 있는가? 큐틴 있죠. 큐틴. 큐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뭐에 해당돼요? 이건 탄수화물이죠. 이거는 그렇죠. 지방 유도체들의 중합체예요. 지방 유도체란 말은 지방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거죠. 왁스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방 유도체들의 중합체. 그래서 지방 유도체니까 왁스도 포함되어 있다. 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어서 어디를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는 어디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렇죠. 식물의 잎 같은데 표면에 무슨 화라고 하는가? 얘가 침착돼서 큐티클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큐티클화. 그래서 건조로부터 보호. 해주는 건 큐틴이죠. 큐틴. 근데 아까 지방인데 그 지방의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왁스인데 왜 얘는 포함 안 시키는가?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 모여가지고 순수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거죠. 순수 지방이 아니고 그래서 지방의 종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방 유도체들의 중합체로서 건조로부터 보호. 얘는 건조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절지동물의 외골격, 균계의 세포벽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단단하게 만드는 건 키틴. 이거는 건조로부터 보호하는 건 큐틴. 잘 구별해야 돼요. 키틴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의 다당류. 큐틴은 지방 유도체들의 복합체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문제는 많이 못 푸는데 작용기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작용기를 가지고 했고 그 다음부터 뭐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지 않는 거 많이 들어보면 리소종, 골지체, 세포내 소위관 부지런히 나가면 되죠. 조금 쉬었다가 9번서부터 해 나갑시다.